이제는 최소 공배수의 활용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굳이 열심히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느낌 오죠? 최소라는 말도 일상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말로 해볼게요. 가장 작은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개수를 얘기할 때는 가장 적은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얘는요. 공통, 똑같은,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오면 되고 배수는요. 좀 다르죠. 얘는 중요해요. 아까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어요. 배수, 8의 배수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떤 개념이에요? 같은 간격으로 계속 늘어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 대놓고 배수 구하여라 절대 안 나온다고 했죠? 뭔가 계속 같은 간격으로 늘어나는, 또 늘어난다는 말을 대놓고 써있지도 않아요.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필로. 느낌이 딱 느껴진다 하면 배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한번 늘어나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첫 번째 유형부터 봅시다. 자, 움직이는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있대요. A버스, B버스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8분마다, 얘가 만약에 10분마다 움직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8분, 16분, 24분 이렇게 가겠죠? 얘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가겠죠? 무슨 느낌이에요? 배수 느낌 나죠? 그 다음에 동시에 뭔가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공배수 느낌 나죠?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만나야 된대요. 어떤 느낌? 최소 느낌 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 예제 6번에 있어요. 자, A버스는요 12분마다 B버스는 16분마다 출발한대요. 그러면 A버스는 12의 배수마다 출발하는 거고 B버스는 16의 배수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8시에 처음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동시에 만나는 시각을 구하래요. 일단 몇 분 안에 동시에 만나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얘네 둘이 공통으로 만나는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12와 16의 최소. 처음으로 다시 만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2, 6, 8, 또 2, 3, 4. 서로소 끝났어요. 자, 우리 최소 공배수는 얘뿐 아니라 여기까지 쫘라라락 곱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2, 2는 4, 4, 3, 12. 12 곱하기 4는 48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12분마다 16분마다 둘이 만나는 건 48분마다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48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분마다 만나냐를 묻지 않았고요. 8시 다음에는 몇 시 몇 분에 만나냐 시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8시 다음에 48분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8시 48분에 만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는 겁니다. 이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딱 구해놓고 무조건 얘가 답이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답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조심하세요. 활용 문제는 반드시 걔가 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초콜릿과 사탕의 개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예제 6번 이걸로 마무리하고 조금의 유형을 더 만나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요. 2개 이상의 자연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이거 약수 아니에요? 가장 작은 수는 최소인데? 갑자기 약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단어의 뜻만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수가 있어요. 얘를 얘랑 곱해서 자연수로 만든대요. 그러려면 얘가 완전히 18을 다 없애야 되죠. 얘를 분모를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될까요? 18을 오히려 배수해야 돼요.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 오히려 얘가 뭐 해야 된다?
배수해야 된다. 그래서 공배수 개념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유제 체크해 두세요. 유제 11번에 등장하거든요. 그때 한번 어떤 유형인지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형부터 가보면요. 유형 3번은 아주 유명해요. 거의 톱니가 나오면 배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톱니의 개수가 어떤 톱니는 되게 쬐끄맣고 어떤 톱니는 되게 커요. 막 맞물릴 때 각각의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계속 늘어나면서 배수 개념으로 해당하는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교재에 없어서 선생님이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A는 6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는 60개, 그 다음은 120개, 그 다음은 180개째. 이렇게 바퀴가 맞물리겠죠. A요. B 톱니바퀴는요. 한 바퀴 돌 때 36개, 그 다음은 72개, 그 다음은 36하면 108개. 이런 식으로 맞물리면서 돌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맞물렸다 맞물리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30과 36의 최소 공배수가 아니네요. 60과 36의 최소 공배수. 6으로 해볼까요? 16. 여기 2로 하면 5, 3까지 됐어요. 짜라라락 곱하죠? 2, 5, 10, 6, 3, 18. 180이 나왔어요. 우와, 180 나왔다. 그래서 A가 몇 바퀴 돌았지? 180바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180이 의미하는 거는요. 180개의 톱니가 맞물렸다는 거예요. 얘가 180개 맞물리고 얘도 180개 맞물렸더니 동시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몇 바퀴인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60개짜리가 180개 맞물리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요? 3바퀴 돌아야 되죠? 그래서 3바퀴. 이렇게 역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 예제 많이 어려워서요. 교재에서는 중단원 마무리 레벨 3에 있는 문제예요. 이해했다면 아주 대단한 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뒤로 하고 마지막 유형을 잠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어떤 직사각형을 나누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쬐끄만 직사각형, 벽돌 같은 거를요. 이렇게 계속 쌓아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쌓아가니까 길이가 늘어나죠. 아마 세로의 길이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배수 개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의 배수, 얘의 배수, 공배수를 묻는 문제가 되고요.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돼서 최소 공배수를 묻는 문제가 돼요. 얘도 체크해 두세요. 얘는 유제 12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 12번을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유제 기억나나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이런 벽의 직사각형이죠? 남는 부분이 없도록 나누어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큰 최대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인대요. 그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느낌이 좀 올 수 있게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가로가 105cm 생략할게요. 세로는 135예요. 자, 여기 안을 얘기했었죠?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면서 정사각형을 잘라야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105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135랑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길이가 돼야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135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사각형이라서 이 안에 공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얘네 둘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둘의 공약수가 필요한 것이고, 가능한 한 큰을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파악했으니까 바로 해볼까요? 105와 135
선생님은 5가 떠오르는데요. 5부터 해볼게요. 21, 5, 20, 5, 7에 35. 이번에는 3단이 떠오르네요. 3, 7에 21, 3, 9, 27. 끝났어요. 5, 3, 15. 이 15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한 변의 길이가 얘도 15cm, 얘도 15cm가 나왔다는 얘기죠? 어쩔 때는 이 넓이 구하라고도 나와요. 바로 곱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쿨하게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 자체를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객관식 문제였죠? 보기를 찾아봅시다. 15cm는 4번. 이렇게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